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기다리던 빅 이벤트가 찾아옵니다. 바로 현지 시간 19일 예정된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 발표인데요.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일지 아니면 AI 거품만 더 키우게 될 어닝 쇼크일지 저희와 함께 지켜보면서 투자 전략도 같이 고민해 보시죠. 자, 그럼 먼저 지난주 미국 증시의 마감 상황으로 출발해 볼까요? 지난주 미국 증시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오가다가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저가 매수세와 AI 거품론이 팽팽하게 맞붙으면서 증시도 영 갈피를 못 잡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연준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으로 금리나 기대감이 밀려나면서 금 가격은 장중한 때 3% 넘게 빠지기도 했는데요. 해당 이슈들을 소화하면서 다우지수는 300포인트 넘게 빠졌고 S&P 500 지수는 약보합권에서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거래됐습니다. 한편 연준의 금리나 기대감이 꺾이면서 미국의 국채금리는 다시 위쪽으로 방향을 틀었는데요. 지금 CME 페드워치 기준으로 12월 금리나 가능성이 50% 아래로 떨어진 상태죠. 그러니까 시장 트레이더들이 금리 인하보다는 동결 쪽에 더 베팅하고 있다는 건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10년물 국채금리도 4.15%까지 다시 올라간 상태고요. 그리고 통화 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도 현재 3.6% 위에서 거래 중입니다. 또 지난주에 이 외환 시장에서는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달러에 대한 수요도 같이 늘어났는데요. 지난주에 99 아래로 떨어졌던 달러 인덱스는 소폭 오르면서 다시 99 위에서 거래 중이고 또 원달러 환율이 다행히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많이 안정됐는데요. 한때 1,470원대까지 뚫렸던 원달러 환율, 현재는 1,440원대에서 거래 중입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이번 주 예정된 증시 일정들도 같이 체크해 볼까요? 자, 우선 월요일에는 11월 뉴욕 연행 제조업 지수와 함께 샤오퐁의 실적이 공개됩니다. 특히 뉴욕 연행 제조업 지수의 경우에는 지난달에 10.7로 집계되면서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더 잘 나와줬었죠. 이번 달에도 좀 잘 나와줄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게 좋을 듯하고요. 화요일에는 10월 산업 생산과 함께 11월 NAHB 주택시장 지수 그리고 홈디포와 바이두의 실적이 공개됩니다. 특히 홈디포의 경우에는 주택 경기 풍향기로도 잘 알려져 있죠. 홈디포의 실적을 통해서 주택시장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겠고요. 수요일에는 큰 게 옵니다. 바로 FOMC 의사록과 함께 엔비디아의 실적이 공개되는데요. 엔비디아의 실적 경우에는 시장에서 현재 주당 순이익 EPS는 1.20달러, 그러니까 지난 분기 1.06달러보다는 조금 더 높게 예상 중입니다. 그리고 이번 실적에서 EPS와 매출, 가이던스 뭐 다 중요하겠지만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GPU 감가상각 문제, 이게 또 도마 위에 오르지 않을까 싶고요. 자, 이와 함께 목요일에는 비농업 고용보고서와 함께 실업률이 공개됩니다. 다만 셧다운 사태 여파로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만큼 시장이 과연 이 지표를 믿을 것인가, 신뢰도 문제도 역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이외에도 월마트와 갭의 실적, 그리고 S&P 글로벌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까지 잘 살펴보면 좋을 듯합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 예정된 증시 일정들까지 체크해봤고요. 지난주에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좀 엇갈리게 나타났었죠. 자세한 이야기는 김현사 아나운서와 바로 만나보시죠. 네, 지난 미국 뉴욕 증시 어떤 흐름을 좀 보였을까 M7 기업들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언급된 대로 혼조세를 오가고 있는데요. 일단 하나씩 이슈 체크해 보시죠. 이날 AI 관련 기술주를 필두로 저가 매수가 유입됐던 날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엔비디아는 1.77% 상승했는데요. 장 초반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이 중국으로의 수출에 약간의 제동을 걸 수 있는 개인 AI에 대해서 찬성한다라고 밝히면서 엔비디아 장 초반 낙폭이 출회되는 모습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IB들의 리포트를 중심으로 지금 현재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는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웨드부시증권부터 모건 스탠리 그리고 키뱅크까지 다수의 투자은행이 매수 의견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1%대 상승폭을 켜냈다라는 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테슬라입니다. 이날 기술주 전반적인 반등에 힘입어서 테슬라도 0.59% 상승했습니다. 론 바론이 테슬라 주식은 건드리지 않고 보유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AI 전반으로 앞선 IB들의 의견과 같습니다. 저가 매수의 기회가 열려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물이 약간 출회됐습니다. 0.2% 감소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이폰 17이 출회되고 나서 판매량이 전년 대비 지금까지 22% 정도 올라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매물이 출회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알파벳입니다. 알파벳 같은 경우 이날 시간 외에 조금 더 강한 상승폭을 뿜어냈는데요. 정규장에는 0.77% 하락 마감했지만 시간 외에서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바로 버크셔 해서웨이의 매수 소식 때문이었는데요.
앞으로의 흐름, 그러니까 오늘 밤의 흐름도 연결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히트맵도 열어보시죠. 이날 AI 관련주들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저가 매수가 유입됐던 하루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버블을 좀 잠재울 수 있는 환호를 질렀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저가 매수가 유입됐다라는 분위기 속에 나스닥 홀로 상승세 분위기를 약간은 타줬던 하루였습니다. 11개 업종 중에서도 테크와 에너지 등 4개 업종이 상승했고요. 그 안에서 테크, 기술주 흐름에서는 중요한 이슈가 나왔죠. 삼성전자가 DDR5 칩 모듈의 가격 60%를 인상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브로드컴부터 마이크론까지 상승폭을 강하게 뿜어줬던 하루였는데요. 마이크론과 샌디스크가 4%포인트 정도 오르는 흐름 보여줬고요. 브로드컴은 강보합권 지나갑니다. 0.73% 오르면서 장세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날 양자 관련주도 불을 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적을 발표한 퀀텀 컴퓨팅, 실적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양자 관련주를 중심으로도 저가 매수, 지금까지 하락분을 좀 되돌리는 모습이 나와주는 하루였고요. 하지만 비트코인은 약간의 엇갈리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기관들의 매수세가 실종된 가운데 장중 9만 5천 달러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는 점 체크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무엇보다 중요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는 날이죠. 간밤 나왔던, 지난 거래일 나왔던 AI 버블을 둘러싸고는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사라졌다가 다시금 등장하는 AI 버블. 이번 시즌의 AI 버블에 대한 촉매제, 트리거가 됐던 건 이 인물이었죠. 마이클 버리였습니다.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건 AI 판 내에서 분식 회계나 부채에 대한 버블이 좀 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언급이 됐었던 내부 순환 구조, 이런 부분을 좀 이야기하는 모습이었죠. 이 안에 꼽히는 요인으로는 GPU에 대한 감가상각 문제도 정말 두드러지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거래일 JP모건은 이런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AI 버블은 아니다.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이 앞으로도 되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5년 동안 10%의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AI 관련주들이 연간 6,500억 달러가량의 수익이 필요할 테지만 이를 다 감안하고 나더라도 모두 달성 가능하고 감당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특히나 반도체주, AI 안에서 기술주 안에서의 반도체주 중심으로 이날 저가 매수가 유입될 수 있었던 경로 중 하나는 앞서 언급드렸던 삼성전자의 모듈 가격이 60% 정도 올라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날 기술주는 그래도 웃을 수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초록불을 켜낸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약간 올라줬던 기업들 단, 그러니까 AMD를 중심으로는 약보합권으로 증시를 가져가는 모습이고요. 지금까지 하방 압력을 받았던 기업들 측으로는 그래도 초록불을 좀 뿜어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 주 19일에는 AI가 가지고 있는 펀더멘털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실적이 나오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를 중심으로 흐름이 약간 바뀔 수 있을지도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운데 투자 중심은 어떻게 좀 잡아봐야 할까요? 지금부터 바로 고민하러 가시죠. 자, 이번엔 미국 증시의 핫한 이슈들 그리고 핫한 종목들 체크해보는 굿모닝 라이브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하나증권의 더센트필드 W 김세한 골드 PB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 미국 증시가 방향성을 모색하다가 결국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네. 지난주 증시 한 줄 평은 어떻게 남기시겠습니까? 지난주 증시 한 줄평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우선 AI 반등 관련된 종목들이 여전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지만 불확실성은 네.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소폭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는 됐지만 네. 여전히 지금 많이 단기간에 좀 올라왔었던 종목들은 크게 좀 매도 압박을 좀 받고 있고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이 성과 시즌에 나타나는 숫자로 어떻게 네. 나타나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장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굿모닝 라이브 이슈픽 바로 보여주시죠. 자, 오늘 살펴볼 세 가지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엔비디아의 실적 관전 포인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코어 위브 얘기가 올라와 있고 또 세 번째는 워런 버핏 투자 규제의 마지막 선택입니다. 자, 이번 주에 큰 게 올 예정이죠. 바로 네. 현재 시간 19일에 예정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입니다. 안 그래도 AI 거품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번 실적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최근에 워낙에 거품론이다 뭐다 이렇게 많이 말들이 많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가장 정점에 서 있는 엔비디아가 이제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엔비디아 실적은 뭐 워낙 이제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사실은 그 기대치를 얼마만큼 상회를 하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그렇죠. 이번에는 예전과는 좀 다르게 약간은 좀 우려감들이 좀 많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들을 말끔히 좀 씻어줄 수 있을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젠스랑 CEO도 얘기를 했지만 계속 매출이 늘어나서 5천억 달러까지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사실 최근에 이슈가 되는 부분은 이 GPU에 대한 출시 속도가 계속 이제 좀 빠르게 진행이 좀 되고 있는데요. 네. 뭐 최근에는 2년에서 매년 나올 정도로 진화 속도가 계속 빠르게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을 데이터 센터 업체들에서 회계상 이제 감가상각을 최대 한 5에서 6년 정도까지 연장을 네.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신규 GPU가 나오더라도 기존에 배치됐던 GPU의 수요를 계속 이어간다라고 봤을 때는 신규 네. 수요가 좀 둔화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이런 관점들이 계속 좀 나타나고 있고요. 뭐 다만 이제 전체적인 AI 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추론 학습에서 이제 네. 추론의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그 단계이기 때문에 뭐 추가로 계속 이 시장 규모는 더욱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엔비디아는 지금 블랙웰 그리고 루빈 그리고 이제 28년에 파인만까지 1년 단위의 이 공격적인 어떤 이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네. 압도적인 우위를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실적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뭐 예상을 해봤을 때 어닝 서프라이즈랑 쇼크 쪽이랑 어느 쪽으로 좀 예상 중이시죠? 사실 엔비디아 실적은 서프라이징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데 다만 시장의 기대치에 비해서 눈높이를 네, 맞춰줄 얼마만큼의 이제 서프라이징이 나오느냐의 문제인 네.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뭐 다른 기업들과는 다르게 엔비디아는 워낙에 지금 실적이 좋은 기업이었고 뭐 앞으로도 지금 그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예상하는 컨센서스 대비해서 뭐 몇 프로 이상, 몇십 프로 이상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엔비디아의 실적은 현지 시간 19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새벽 20일에 발표가 되죠. 장 마감하고 나오는 점까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엔비디아가 투자를 했는데 이게 한 달 만에 주가가 무려 40%나 폭락한 기업이 있다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날개 없는 추락인 건데 코어 괜찮은 거 맞을까요? 코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된 종목은 아닌데요. 뭐 네.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이제 투자 지분을 좀 매입을 하고 투자했다라는 좀 이슈가 좀 나오면서 상당히 기대감을 갖고 단기간에 반등이 좀 많이 나왔었던 그런 네. 종목인데 183달러대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70달러 후반대에 지금까지 빠져 있는데요. 반토막이 거의 난 거죠. 맞습니다. 최근에 실적 발표를 보시면 네. 3분기 매출이 13억 6천만 달러, 뭐 주당 손실이 22센트 정도인데 예상치를 둘 다 상회를 했거든요. 근데 네. 다만 이제 가이던스에서 지금 앞으로 이제 출하될 물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일정 지연이 있을 수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하면서 전망치를 약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시장에 우려를 좀 나타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 신용부도 수합, 그러니까 CDS라는 부분이 있는데 네. 지금 이 코어웨이브의 5년물 CDS 가격이 10월 초 이후에 50% 이상 급증을 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CDS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기업이 채권 원리금을 갚지 네.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 형태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품을 지금 많이 이제 기업들에게 팔고 있는데 네. 이 기업들이 이 상품을 사면 그만큼 보험금을 많이 지급받을 수 있는 상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부도의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고 있다라는 그렇네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부채 비율 그리고 뭐 유동 비율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데이터 센터들의 그 기업들의 네. 특징이 워낙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또 이 부채 비율이 좀 높은 회사가 많다 보니까 네. 코이브도 이제 그 중에 하나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아이렌 같은 경우는 네. 상대적으로 부채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아이렌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제 코이브에 대비해서 네. 이제 그만큼 부채 비율이 낮기 때문에 좀 안전성이 있다라고 해서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 코이브는 대신 먼저 부채를 끌어와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시장에 그리고 이제 종목의 어떤 주가에 좀 부정적인 영향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코이브와 다르게 아이렌 같은 경우에는 주가 상승세가 이어지다가 최근 들어서 뭐 한 근 일주일 동안은 조정을 받은 것 같아요. 이 눌림목 구간을 좀 공략해 보는 것도 좋을 듯 하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주제로 주말 사이 투자 기재 워런 버핏의 포트폴리오가 공개됐는데 네. 은퇴하기 전에 어느 기업을 마지막으로 픽할까 이게 사실 궁금했거든요. 네, 그런데 맞습니다. 애플 대신에 알파벳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걸까요? 사실 이 워렌 버핏의 이제 마지막 포트폴리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죠. 네, 마지막 그렇죠. 포트폴리오인데 그동안 이제 기술주에 대한 부분이 사실 많이 포트폴리오를 이제 포지션을 차지하지 않고 있었는데 네. 이제 애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빅테크들을 조금 편입하는 데 있어서 약간은 좀 주저했었는데 이번에 공시를 통해서 지금 알파벳 주식을 43억 3천만 달러, 약 6조 3천억 네. 원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신고를 했고요. 2017년에 사실은 이 돌아가신 먼거 부회장이 이 기술주 분야에서 저지른 최악의 실수가 구글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라고 이제 비하인드 얘기를 스토리가 있죠. 네, 했었던 그런 스토리가 있었는데 어쨌든 사실 지금 이제 포트폴리오에 담는 부분들은 실제로 뭐 워렌 버핏이 담았다라기보다는 이제 네.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는 음. 그런 분들이 담았을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구글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도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구글 같은 경우는 뭐 클라우드 사업도 하지만 뭐 데이터 센터 또는 그렇죠. 뭐 지금 여러 가지 인터넷 뭐 사업도 많이 또 하고 있고 뭐 이 자회사들도 워낙에 좋은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 시너지를 낼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 AI 붐에 힘입어서 한 약 46% 정도 상승을 했는데 뭐 앞으로도 구글 주식은 상당히 또 유망하다라고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워런 버핏이 선택한 마지막 기업 구글 알파벳에 대한 얘기까지 들어봤고요. 자, 이제 종목 단으로 좀 넘어가 보죠. 종목 가운데서 비트마인을 오늘 들고 와 주셨는데 오랜만에 들고 와 주신 것 같기도 하고 네. 사실 이게 서학개미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가 네.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요즘엔 좀 관심이 시들해진 것 같은데 최근 주가 흐름이랑 이 비트마인은 어떻게 보고 계시죠? 최근에는 아무래도 암호화폐 시장이 좀 좋지 않죠. 네, 뭐 그렇죠. 전반적으로 뭐 비트코인도 지금 뭐 10만 달러 미만으로 좀 떨어졌고 이더리움 가격도 동반 하락세를 좀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비트마인도 이더리움 트레저리 전략을 쓰는 이제 회사이기 때문에 이더리움 가격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갈 수밖에 같이 없죠. 좀 예.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에 여러 이슈들을 좀 보면 이 비트코인 고래들이 네. 비트코인을 팔고 이더리움으로 갈아타고 예. 있다라는 그런 이슈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음. 추가적으로 이제 선물 시장이 워낙에 좀 가상화폐 시장이 좀 커졌기 때문에 네. 이 선물 시장에서 이더리움으로의 자금 쏠림이 바이낸스의 어떤 그 자료를 통해서 좀 나왔었는데 이 선물의 이더리움 롱 비중이 70%를 넘었다라고 예. 이제 발표가 됐었고요. 그리고 미결제 약정이라고 해서 이제 주문을 걸어 놓으면 이제 아직 네. 체결되지 않은 그 약정 기준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 약정 기준이 72시간 동안 20억 달러가 증가를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더리움 쪽에 많은 자금들이 좀 몰려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네. 주가 같은 경우는 34달러대로 조금 조정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네. 이 비트마인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이제 조정이 나올 때마다 이제 적립식으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더리움 쪽에 요즘 이 암호화폐 고래들이 많이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만큼 비트마인, 이더리움을 체결하고 있는 기업이죠. 분할 매수, 투자 전략 이렇게 세워주셨고요. 자, 그리고 이와 함께 주목을 받은 또 다른 기업. 자, 저희 같이 볼까 하는데 IBIT라고 합니다. 이건 어느 기업이죠? IBIT는 이제 ETF고요. 네. 네. 지금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비트마인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네, 지금 이 말씀드릴 IBIT는 이제 ETF 현물 예. ETF인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선물 ETF 형태로 거래가 될 수밖에 없는데 네. 미국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현물 ETF로 거래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소개를 좀 드릴 건데요. 이 오늘 소개를 드리는 이유는 이 하버드 대학교 네. 기금에서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3분기에 가장 많이 투자를 했었던 종목이라고 이제 발표가 나왔는데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사실 하버드나 뭐 예일 뭐 이런 큰 대학교에서 이제 기금을
이제 운용을 하는데 네. 뭐 자금이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몇십 조 단위거든요. 근데 사실 이 대학교 자금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편입하기는 원래 이런 쪽은 좀 보수적이지 네, 상당히 않나요? 보수적으로 네. 운영하는데 비트코인 ETF를 편입했다라는 부분이 그래서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렇겠네요. 아무래도 이 부분이 조금 시장에 대한 시장이 지금 눌림목을 좀 받았을 때 네. 비트코인을 좀 신뢰를 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신호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규모를 보시면 약 5억 달러 정도 이제 규모인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전체 기금 대비 비중은 약 1%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네. 비중 자체는 뭐 그렇게 이제 크지 않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IBIT ETF 네. 안에서 전체적인 이 보유 기간을 1위부터 뭐 이렇게 쭉 나열을 해보면 약 16위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ETF 편입 비중으로 보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IBIT 비트코인 현물 ETF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최근 암호화폐 혹한기에 대한 얘기들이 많거든요. 네. 비트코인이 뭐 계속 조정을 받고 있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뭐 당분간 조정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클까요? 네, 사실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나스닥과의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좀 유지가 되면서 네. 나스닥이 올라가면 이제 같이 반등이 나오는 이제 그러한 흐름들이 좀 이어졌었는데 최근에는 파생 상품 시장, 그러니까 선물 시장이 훨씬 더 커지면서 네. 그 부분에 대한 이슈가 이제 현물 시장까지 영향을 주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보통 통계적으로 보면 연말로 갈수록 이제 고점을 높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네. 뭐 올해 연말도 사실 주식시장이 정말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저점에서 조금씩 네. 이제 매수를 해보시는 관점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 연말을 향해갈수록 조금 더 따뜻한 그런 암호화폐 시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도마이스의 김세한 PB와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